안녕하세요. 월요일의 장르 황유미입니다. 먼저 이번 영상은 오디오만 있습니다. 네, 뻔뻔하게도 오디오만 있어요. 왜냐하면 이번에 코로나 사태가 연말쯤 해서 더 심각해지기도 했고, 나갈 수도 없기도 했거니와, 저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딱 이후부터 새해가 될 때까지 꾸준히 집에서 생각하고 정리하는 일만 했습니다. 뭘 생각하고 정리를 했냐면요. 2020년에 했던 일들을 쭉 정리를 했고, 일을 통해서 2021년에 일을 할 때, 나만이 아는 기준, 원칙 같은 것을 세웠어요. 업무 원칙이라고 해야 될까요? 음, 아무래도 월요일의 장르 저희 브이로그를 찾아서 봐주시는 분들은 같은 창작자이거나 프리랜서 혹은 지금은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창작으로 먹고 사는 창작 노동자가 되고 싶어 하는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비슷한 노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 그리고 앞으로 프리랜서 창작 노동자를 꿈꾸는 분들께 약간의 실마리라도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세워본 2021년의 기준, 업무 팁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몇 가지 공유하려고 해요. 제가 사실은 처음에 회사를 그만두고 가장 갈팡질팡을 했던 게 일을 하는데 기준을 세우기가 너무 힘들었었거든요. 프리랜서는 선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작가 생활로 먹고 사는 분이 저는 주변에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말 취미로 예술 활동을 하시는 분들 빼고는 없었기 때문에 조금 방황을 했던, 그러니까 이것저것 시도를 해봤던 기억이 너무 많아서, 그렇게 시행착오를 조금은 줄일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몇 가지 말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나의 한계를 정확하게 아는 게 더 중요하다. 입니다. 어, 저는 2년 정도 프리랜서 생활을 했는데요. 지금까지 소설책을 단행본으로 2권을 냈고, 어, 올해는 또 에세이집도 작업을 해서 그리고 중간중간에 들어오는 청탁 원고들도 장르가 소설인 경우도 있었고 에세이인 경우도 있었고 분량도 항상 A4 한 페이지부터 A4 세 페이지까지 좀 천차만별이었어요. 음, 그것도 그렇고 중간중간에 책은 물론이고 강연 요청이라던가 어, 글쓰기 모임 운영 혹은 뭐 소설 쓰기 워크샵 같은 데에서는 그 가르치는 업무인 거죠. 글쓰기 교사로서 그런 업무까지 중간중간에 병행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업무 성격이 다른 것들을 너무 한꺼번에 해야 하는 상황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 느낀 게 사람마다 이건 다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역량 면에서도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고 필요한 체력도 다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나는 몸이 하나고 나란 사람이 쏟을 수 있는 에너지, 특히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일에 있어서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지, 그러니까 이 말은 조금 쉽게 일을 하지 못한다라는 거는 역량이 아직은 그 일에 있어서는 좀 부족하다라는 뜻이기도 하죠. 못하는 일을 인정을 하기가 사실 굉장히 힘들 수도 있는데, 음, 잘 파악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걸 이번에 좀 깨달았습니다. 네, 그래서 같은 맥락인데요. 두 번째는 잘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 중 잘하는 일에 집중한다, 입니다. 음, 좋아하는 일을 발견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문을 두드려보고 시도를 하던 시기는 솔직히 제 기준에서는 사회생활 시작 이후 한 3년까지? 그 정도까지는 가능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한 업계에서 3년이 넘게 일을 해봤고, 그 다음에, 업종이라던가 산업을 아예 바꿔가지고, 직무를 바꿔가지고, 이직을 했다고 하더라도, 아니면 저처럼 아예 퇴사를 하고 다른 일을 하더라도, 사회생활 경력이
3년이 넘어가면은 조금은 그러니까 좋아하는 것을 쫓는 것보다는 잘하는 일에 집중을 하는 편이 커리어를 발전시키는 데는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게 요즘의 생각이었어요. 그리고 저만 그런지 모르는데, 일단 잘하지 못하는데 좋아하기가 되게 힘들더라고요. 일단 어떤 일을 했을 때 기분이 좋고 이걸 계속하게 된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내가 이 일을 할 때 어색함이 없고 좀 자연스럽다는 상태인 거죠. 그리고 조금만 하면은 될 것 같던가. 그래서 가능성의 씨앗이 좀 잘 보이니까 내가 계속하게 되는 동기부여가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은 잘하는 일을 하면은 계속 좋아서라도 꾸준히 하게 되고 꾸준히 성실하게 하는 사람은 사실 보통 그런 말 하잖아요. 뭐가 돼도 된다라고. 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고 어떤 업계에서 오래오래 버티는 게 저는 목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술업자로서 작가로서 오래오래 버티기 위해서라도 이제는 2021년부터는 특히 어, 잘하는 일에 집중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좀 잘 쓸 수 있는 글을 더 많이 잘 쓰고 싶다라는 얘기죠. 잘 쓰는 글이 무엇인지 파악을 하기 위해서 저는 나한테 오는 기회의 숫자도 좀 유심히 보려고 해요. 일단 저는 어쨌든 창작 노동자로서 출판업에 지금 종사를 하고 있잖아요. 이럴 때 사실 프리랜서로서 받는 가장 냉정하면서도 객관적인 평가 기준이 얼마나 많은 기회가 나한테 오는가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파트너들의 속속된 회사라던가 파트너 분들의 성향 같은 것들이 어떠냐를 유심히 보다 보면은 그거는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업계에서 나를 어떤 글을 쓰는 사람일 때 더 원하는가라는 거는 볼 수 있으니까요. 그것들을 조금 유심히 지켜보고, 그렇게 해서 내가 잘 쓰는 글이 무엇인지를 판가름해 보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지금 안 하면 나중에도 안 한다. 입니다. 어, 아직은 마감을 아주 아주 많이 해봤다라고까지 말할 수는 도저히 없지만, 그래도 한 달에 한두 건씩은 꾸준히 계속 감사하게도 마감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느낀 게, 음, 완성도는, 그러니까 제가 기대하는 완성도는 한도 끝도 없이 계속 기대 수준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행인 거기는 하죠. 그러니까 제가 보는 안목까지는 그래도 많이 많이 발전을 했다라는 거니까요. 그런데 안목이 높아지는 속도에 비해서 나의 실력이 그에 비례해서 상승을 할 수는 없죠, 당연히. 예. 그거는 많은 창작자들이 다 고민하는 부분일 텐데, 음, 그렇다 보니 계속 부족한 점은 보이는데, 내가 이걸 그렇게 빠르게 보완을 할 수는 없다 보니까, 마감의 직전까지 계속 원고를 붙잡고 있는 버릇이 생기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경험상 지금 떠오르지 않은 생각이 나중에 떠오르는 경우는 거의 없었고, 특히 디테일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발전시키지 못한 거가 일주일 뒤, 한 달 뒤, 1년이 지나더라도 그다지 많이 향상이 되진 않는 것 같았어요. 이건 물론 일반화할 수는 없긴 하겠지만, 그래서 저는 2021년에는 초고를 쓸 때부터 조금 완성도를 높이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하고, 그러니까 지금 안 하면 나중에도 안 한다라는 거를 원고를 쓸 때부터 염두를 계속 해두려고 합니다. 나중에 발전시켜야지라고 처음엔 생각을 했었는데요. 일이 계속되면 계속될수록 마감들이 여러 개가 맞물리는 상황이 만약에 발생하면은 지금 발전시키지 않았던 것을 나중이라고 해서 더 디테일하게 방망이 깎는 노인처럼 이렇게 열심히 깎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좀 세공까지 잘 고려를 한 조각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보겠다라고 원칙을 세웠습니다. 네 번째는 창작 욕구에도 총량이 있다.
입니다. 이 말은, 어, 한마디로 내가 뭔가를 쓰고 싶다라는 욕구 있잖아요. 그 욕구에도 심지어 정해진 양이 어느 정도는 있는 거라는 사실을 올해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글을 써내고 특히 나의 창작력이 필요한 것들을 계속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는 아무것도 생각하기 싫어지는 순간이 오고 굉장히 단순한 노동을 좀 하고 싶다라는 욕구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자칫하면은 책을 쓰기 위해 욕구가 별로 없는 글까지 써내는 사람이 될 수도 있겠다는 위기의식을 느꼈죠. 근데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상이 바로 그런 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책을 내야 하니까 뭔가 쥐어짜내서 뽑아내는 듯한 느낌을 주고 싶지는 않아요. 제 글에서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이 느끼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내가 하고 싶어서 내가 이건 진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말이 있어서 내 속에 있는 말을 여기다가 마음껏 뱉어냈다라는 진정성이 좀 저는 느껴지는 글을 계속 쓰고 싶어서 앞으로 욕구 관리를 잘 해보자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다섯 번째는 언제나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과하게 말하고 알려야 내가 기대한 것의 반 정도라도 알릴 수 있다 입니다. 쉽게 말하면 홍보에 대한 얘기인데요. 저는 사실 제 책이 나왔을 때 주변 사람들한테도 어, 동네방네 좀 얘기를 하기가 너무 민망했어요. 누가 내 글을 읽는다는 게 아직도 어색하기도 하고, 어, 그냥 사실 이게 뭐라고, 내가 뭐라고 책이 나올 때마다 이걸 이 사람들한테 알리나. 그리고 강매하는 것 같다라는 마음의 부채감도 있었거든요. 소식을 그냥 전하고 싶어서 얘기를 했는데도 누가 이 책을 네 소식 듣고 샀어라고 말을 하면은 그게 그렇게 빚진 것 같고 그래서 일부러 말을 안 한 사람들도 좀 많았어요. 제가 책을 처음 냈을 때도 그랬는데 이제는 그렇게는 하면 안 되겠다. 왜냐하면 주변 사람을 통한 입소문이라도 먼저 적극적으로 내야지 이게 조금씩 조금씩 더 많은 사람들한테 내 글을 읽힐 수 있겠다. 내 글을 봐주는 사람이 없으면 나는 계속해서 쓸 수는 없다라는 거를 좀 인정을 이젠 하게 됐어요. 아무도 찾는 사람이 없는 TV 프로그램이 어, 계속해서 방영이 되는 국민 프로그램이 될 리는 없잖아요. 음, 지속 가능하게 계속 일을 하기 위해서라도 내가 먼저 내 소식은 적극적으로 알려야 하고, 그거는 항상 내가 호들갑 떤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도 조금 더 과하게 얘기를 해야만, 내가 생각하는 사람의 한 반만큼이라도 닿더라고요. 제가 요즘 느끼는 거는, 원래도 느끼긴 했지만 점점 더 느끼는 건 사람들은 생각보다 남의 일에 관심이 많이 없기 때문에 내가 알리지 않으면 그 누구도 내 소식을 미리 알거나 뭐 이렇게 세심하게 파악을 해주지는 않는다는 거죠. 특히 책은 더 그렇겠죠? 일부러 찾아서 읽는 시간까지 들여야 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조금 더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호들갑을 떨어봐야겠다라고 가장 큰 다짐인데 2021년 다짐 중 하나로 해왔습니다. 네, 마지막 원칙은 비슷한 일을 하는 사람들과 주기적으로 일 얘기를 하자입니다. 이건 최근에 제가 입주해 있는 공유 오피스인 플랫폼 P에서 내부 세미나로 어쩌다 12월이라는 제목의 모임이 있어서 참여를 했을 때 느꼈어요. 어, 프리랜서들은 보통 혼자 일하기 때문에 일 얘기를 같이 할 사람이 바로 옆에 있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라도 일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자리가 있으면은 가서 조금씩 듣고, 내가 또 얘기를 하기도 하고 이래야 발전이 좀 있겠더라고요. 실질적인 업무 팁도 이날 많이 얻었고요.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뭐 툴은 어떻게 사용을 하느냐, 내가 한 일을 어떻게 객관화하느냐 같은 이런
실질적 업무 팁뿐만 아니고 업계의 소식도 공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은 더 좀 밖으로 나가서 동료들을 만나는 노력을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2020년 정산을 하면서 깨달은 것들을 바탕으로 세웠던 2021년의 원칙들, 업무 기준들을 공유를 다 끝냈고요. 이렇게 더 궁금한 부분들이 혹시 어떤 것들이 있으시려나? 모르겠어요. 도움이 됐는지. 만약에 혹시 더 얘기를 해주세요. 더 듣고 싶어요. 하는 부분이 있으면 댓글에 달아주시던가 개인적으로라도 알려주세요. 왜냐면은 이 브이로그 보시는 분들 거의 다 제가 아는 분들일 것 같아가지고, 네. 알려주시면은 제가 느낀 것들은 개인적 경험에 한해서는 솔직하게 다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네, 저는 2021년에는 지금 또 새로 시작한 에세이집 작업이 이제 막 시작한 거라 언제 나올진 모르지만 있어서 이걸 꾸준히 좀 하고, 그리고 소설도 조금 오래도록 붙잡고 있는 게 이야기가 있기는 해서, 그거는 좀 틈틈이 생각을 다시 고쳐가면서, 계속 작업을 재개하려고 합니다. 그 밖에도 새로운 또 재미난 기회가 오면은 언제든지 새로운 기회는 저는 항상 조금 해보는 편이긴 해서 다만 그 아까 말했던 이제는 좀 잘하는 일에 집중을 해서 네 그렇게 집중을 해서 해보려고 합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하게 겨울 나시길 바랄게요.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